지역주택조합의 그런 이제 피해 사례들, 대책들 나오는데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지 마라. 지금 사실 올해까지가 더 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역 경기 또 부동산 16,000명 유튜버를 가지고 계신, 저도 참고로 구독을 누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헤럴드 경제의 서인주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유튜버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1년여 전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 경제, 네. 부동산, 아파트 이런 네.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업로드가 거의 날마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양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지역 경제, 예. 부동산, 예. 또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산단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여수 네. 산단이라든가 또 관광, 예. 모든 게 지금 침체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자 생활 한 20여 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 커리어의 대부분이 그 경제 또 제조업, 산업,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부동산 쪽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 가서 이제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 메시지들, 일단 뭐 제조업, 네.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까지가 더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 하반기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좀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지금 느끼시는 게, 일단 주변에 상권 가시면 식당이라든가 카페, 편의점, 옷가게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충장로 상권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많이 이동을 한 거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충장로 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주말이면 북적북적하고 공실 임대가 하나도 안 나온 곳들인데, 지금 가면은 이 한 집 걸로 한 집 정도는 임대, 폐업, 공실, 예, 그렇게 이제 현장이 나오는 게, 일단은 뭐 전남도청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전하면서 이 도심에 이제 그 상권이 분산됐다. 그리고 상무지구라든가 첨단지구,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 이제 쪼개지는 상권의 인구는 이제 줄어들면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 여력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고, 소상공인이 폐업, 임대 이렇게 자업에 손 들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엔 이제 건물주까지도 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도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 땅 자체도 매매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줘야 세금을 또 내고, 네. 그 세금 때문에 광주시가 또 어떤 행정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 인구가 이제 142만인데 네. 올해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142만도 이제 무너지는, 네. 이제 인구 감소, 지방의 소멸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네. 그 상황인데, 주택 시장을 놓고 보면 광주가 이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건설업이라는 게 그 내수, 일자리, 또 연관 산업들, 그런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게 최근 이제 2년, 3년 전부터 광주 아파트 공급 물량들이, 우리가 지금 주택 보급률 한 104%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우리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리 보면 이제 그 산들을 깎아서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를 개발한 분양 이익으로 그 공공 영역에 이제 복지를 해주는, 예. 공공기업, 예. 이렇게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평당 분양가를 보면 광주가 한 1,300만 원, 1,400만 원 했던 게 또 최근에는 평당 3,000만 원까지, 예, 그렇게 이제 그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좀 결연되고 있다. 지금 예. 전국적으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왔는데, 광주 예.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예. 공원 특례 사업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왔고, 예. 거기에 갑자기 또 지역 주택조합들이 그냥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렇게 막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문제는 과거처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특히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 건설사들도 부도도 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건설사가 일단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네. 이 공사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이 자금이 안 되니까 네. 결국엔 뭐 줄이다, 뭐 대출로 이렇게 연명하다, 네. 결국은 이제 법정 관리나 부도,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회사들은 한 20여 곳 이상이 발생하면서 이 협력업체, 또 하청업체까지 네. 고민으로 그런 영향들이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네. 올해 광주 부동산의 핫 이슈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하면 다 핫 이슈가 될 정도로 네. 이슈가 너무 많은 게 핫 이슈인 것 같은데, 네. 고민하고 울면서 막 정말 힘들면서 이렇게 제보 들어온 게, 지역주택조합의 그런 이제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봐도 한 60여 곳에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골목이라든가 구도심 아파트를 보면 이 동네를 가보면 다 뭐 지역주택조합 뭐 조합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같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무리수라든가 과잉 광고 선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신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반값 아파트다. 네. 아파트를 시중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들이 자식들도 이렇게 집안 채준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덜컥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계약서라든가 이 내용들을 꼼꼼히 안 보면 네. 중간에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인하고 가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들이 이제 묶여버리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이야기 나오고 그 피해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그 구독자님이 이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집을 장만하려고 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사실과 다르고, 네. 그래서 그걸 해지를 하려고 네. 찾아갔더니 뭐 상담받고 이러다가 오히려 또 한 채를 더 사인하게 되는 아하.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재난이네. 그런 것을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네. 기관이나 뭐 이런 게 없을까요? 그리고 구청에서 최근 들어서는 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 관련 네. 보도자료도 배부를 하고 네. 또 곳곳에 이제 현수막 붙여서 지역주택조합 그 사기 피해. 근데 이게 좀 진화를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 지금 그 앞에 뭘 붙여요. 아하. 협동조합형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일반 보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사업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토지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이 시행을 하는 자체가 이제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해서 네.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례들이 지금 많으니까 이게 지역 경계가 이렇게 같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돈들이 묶여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고통받고 있고. 이것은 그 관에서 네. 이런 사기 분양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네. 단속을 한다라든가 뭔가 좀 검증을 한다라든가 필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제조업이라든가 지역 골목 상권, 나주 혁신도시 지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좀 현장 얘기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상권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한 7, 8년 전에 네. 제가 직접 이제 자영업 창업을 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물어봐도 상권에서 됩니까? 네. 닭갈비, 치즈 닭갈비, 음. 그 춘천 닭갈비 익숙한 세대에서 예. 요즘 그 젊은 세대의 그 트렌디야. 예. 그래서 닭갈비인데 거기 치즈를 가운데로 쭉 깔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을 때 이제 치즈 닭갈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먹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맛없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야, 그 맛있죠. 네.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광주 전남에서 거의 제가 최초로 그거를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진짜. 잘 됐는데. 잘 돼서 하나 더 했습니다, 제가. 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올 때니까 집안을 좀 크게 이렇게 세울 정도로 예. 우리 저 시골 담양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됐다가 2019년,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 상권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매출의 한 80%, 90%가 완전히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머금고 진짜 3개 매장을 동시에 폐업해가지고 한때 제가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그때는 제가 취재를 당하는 그런 이제 대상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그 사장님. 그래서 방송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일본 NHK가 진짜. 아 진짜요? 예, 집에서 가서 저 이런 게 좀 되게 특이한 사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쫄딱 이제 말아먹기도 했고. 그러면 네. 새로 지금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하지 말고 모르면 하지 마라. 되게 이제 마음들이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저같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장의 꿈, 또 사업의 꿈을 갖기 마련인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부딪혀보고 깨져보니까 이게 엄청 준비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나주 혁신도시도 상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분 상가까지 하면 10,000개가 넘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상가를 한번 가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가급적 지금 시기에는 안 하는 걸 좀 추천하고 하겠다면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한 3개월 우리 이제 불교 방송이니까 뭐 100일 기도도 있고 3,000배 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공을 들이고 나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또 지역주택조합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그 지역별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광주도 곳곳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재개발들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게 신가 재개발. 이게 사업비가 한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도대체 신가 재개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계속해서. 아, 근데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 일단 조합원 수가 많아요. 조합원 수가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초기에 그 원주민이 계시고 나중에 이제 피를 주고 투자하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 이분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하나로 이제 의견을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합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 나와서 지금 현재 뭐 대체 시공사 또 조합원분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또 아파트를 시공해서 분양을 할 때 일반 분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갭 차이가 커요. 이게 이제 조합원이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적게 내게 되면 아파트가 안 팔려서 미분양이니까 결국엔 또 그것도 추가 분담금 문제도 나와서 이런 갈등들 되고 또 건설업이 힘들다 보니까 사업장이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다 해놓고 이게 계속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조합장을 이제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그리고 조합장 해임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제 총회가 지역 내에서 또 펼쳐지고 있고요. 이 모델들이 그대로 이제 그 광천 재개발이라든가 학동 사구역, 뭐 이게 제일 지금 큰 사업장이고 또 구도심으로는 누문 재개발, 또 북동 재개발 여기도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데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신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DL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뭐 삼성이 관여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영역의 일이니까 관이 뒷짐지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엄청난 지금 피해를 많이 있고 광주 전체 경제에 광주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그 광산구청장님 점심을 같이 해서 그런 주제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크게 관여할 건 없습니다. 말대로 그 민간 사업의 영역이고 도시및 주거환경법에 그 적용된 범위에서 이 관에서 그 들어갈 그 부분이 없는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 지역 자체가 구도심인데 이 상권이 황폐화되면서 주변에 지금 뭐 범죄 우려도 나오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역 그 상권 침체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더라도 그 해법 마련을 위한 전략들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관이 있는 존재 자체가 법적이고 행정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냥 법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관이 해야 할 어떤 정무적인 감각 또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뭐 양쪽이 그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너무 감정이 너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그 신가 재개발 문제가 신가 재개발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광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또 지역 경제 그런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되죠.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또 느닷없이 벼랑간 영어로 서든리 이게 광주 산정지구에 또 14,000세대 이것도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 자 이제 산정지구는 이제 하남역 우리 보면 하남역 그쪽 이제 그 하남역 옆쪽으로 해서 그 시골 마을을 개발해서 택지지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이제 LH가 이 1,000명을 12,000세대 하다가 국토부 제가 확인했더니 13,000세대 하다가 14,000세대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무주택자 우리 서민들 또 청년들 지금 아파트값이 6억 7억 8억 하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단지 일하면서 가까운 곳에 이런 저렴한 아파트 또 임대 아파트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그 취지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봐라 이거 봐라. 그래서 이거 짓겠다. 14,000세대는 줘야지 나중에 제조업을 같이 발전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취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 법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광주시가 반대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은 무조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의 이유가 14,000세대면 지금 이렇게 미분양 물량 많고 지방시장이 포화 상태, 주택 포급률도 실질적으로 12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다 폭망한다. 이 문제입니다. 이거 안 된다. 실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국토부가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문제가 꽤 나올 것 같다.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저도 입장인데 뭐 행정에 좀 중재라든가 조정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물밑에서 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지금 광주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올해 부동산 지금 가장 큰 최대 변수랄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대책들 나오는데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다. 지금 광주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바닥이냐. 지금 또 상황을 들어보면 건설사의 또 이제 부도 소식들은 더 폭탄들 또 경매
이게 보통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러거든요. 식당 사장님들 이렇게 어렵다 보면 대출로 많이 하세요. 대출로 사업자금 대출 받고 그래서 가게 운영비로 쓰는데 그러다가 또 애들도 키우고 집에서 또 살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운영비가 또 이렇게 되고 네. 또 아파트가 또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네.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한계 상황이 됩니다. 네. 대출도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카드 5개, 6개씩 돌려막기 하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것도 이제 임계치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법원 가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이게 건설 관계자들을 또 인터뷰해보고 자영업 하신 분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당분이래로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지금 네.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IMF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때 IMF 때는 그래도 네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조금 없는 상태였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좀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우리 보통 표현으로 부동산 지금 네. 가격이 발목이다, 뭐 네. 바닥이다, 뭐 무릎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전 네.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그때 이제 100으로 기준을 두면 네. 현재 이제 광주 곳곳에 이제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네. 20에서 30%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집을 더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싸게 내놔야지 팔리게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올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보면 관망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네. 굉장히 어렵고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출연해 주셨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셨던 이정현 부위원장님이 지금 이게 시작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터널에 입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걱정되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하면은 긴장이 저도 막 돼서 저부터도 스스로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겠다. 네. 뭐 그런 걱정도 저도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인주 부장님과 지역 경제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그런 위주로 오늘 얘기 나눴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 때는 대안 얼터너티브가 무엇인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모실까요? 예, 그렇죠. 부족하지만 네.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창영의 일파만파 오늘 서인주 부장님과 지역 경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